성주시로 162권 성중 15년 1월 1일 기축 첫 번째 기사 1484년 명성화 20년 백간이 두 패로 나누어서 반은 표리를 올리고 반은 경복궁 안에 나아가 두 대비전에 표리를 올렸다. 성주시로 162권 성중 15년 1월 1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영안도관찰사 이숙기가 와서 아뢰기를 요즘 올적합 등이 많은 무리를 모아서 회령, 성저의 알타리 등을 쳐서 죽이고 가축을 약탈해 갔는데 신이 알타리 등에게 소금, 배 등의 물건을 주어 생활할 수 있게 주선해 주었습니다. 옛 예에는 알타리가 만약 이같이 침략을 당하면 따로 경찰관을 보내어 위로하였었습니다 하니 명하여 예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성주시록 162권 성중 15년 1월 3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전라도 나주, 한평, 화순 등의 고루에서 지진이 일어나다. 성주시록 162권 성중 15년 1월 4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부승지 성건이 삼인의 사목을 가지고 아뢰기를 주현에서는 오로지 향리로서 유지하는데 향력이 매우 고달파서 사람마다 향력을 면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으로 옮길 것을 자원하는 자에게 향력을 면해주면 향리로서 응모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매우 미편합니다. 또 공천으로서 자원하는 자 또한 종량하게 하였는데 공천과 평민으로서 변경에 옮기는 자들이 서로 다름이 없으니 종량하게 하는 것 또한 미편합니다. 하물며 공천의 신공은 국가에서 기묘하게 쓰는 것인데 이제 만약 자원에 따라 변경에 옮겨 종량하면 종천이 날마다 줄어들 것이며 그 권한이 한번 열리면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면죄하여 복경에 옮기게 하면 죄가 중한 자는 모두 죄를 면할 것이고 죄가 가벼운 자는 반드시 즐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향리의 일은 아랫바에 이해하고 공천과 면천하여 변경에 옮기는 일은 적당한지 여부를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3위는 백성을 변경에 옮기는 것이다. 성주시로 162권 성중 15년 1월 4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정창선 한명의 심해 연필상 노사신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공천으로서 변경에 옮기기를 자원하는 자에게 종량하게 하는 것은 거행할 수 없습니다. 사형을 면한 자와 도형, 유형의 죄인은 양도의 부실한 자로 한정하되 들여보내는 절목과 해당 관사로 하여금 의논에 아뢰게 하소서 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에 3년의 저축이 없으면 그 나라는 나라 구실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조조의 군자를 100만 섬으로 채우려고 하였는데 말년에 겨우 90여만 섬에 거쳤고 지금은 군자와 풍조의 저축을 아울러 계산해도 겨우 50만 섬이니 이제 비록 근심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저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직전, 공신전, 사사전, 별사전 및 반당, 채아직을 감할 만한 것은 감하고 없앨 만한 것은 없애어 국용에 채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일의 의논한 바에 따른 것은 대신을 후대하려고 한 것인데 그들이 말한 것은 국가를 위하는 대체이다. 다시 영동령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선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승상을 연애가 지극히 중하므로 비록 공신전이 없을지라도 가하지만 개국 정사 좌명의 세 공신의 자손은 이를 힘입고 사는 자가 잠은 많으며 또 직전은 백관의 노긴이 경솔하게 갑자기 없앨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국용이 부족하면 비록 백성에게 거두어도 가한데 이제 태평시대를 당하여 어찌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선일의 의논한 바를 보고서 이미 정승들의 뜻을 알았다. 선왕조로부터 공신을 매우 후대하였는데 내가 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국고의 축적이 마른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여러 의논을 널리 채택하여 행하고자 한다 하였다. 성주시로 162권 성중 15년 1월 4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162권 성중 15년 1월 4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김구의 아내 정씨가 노비 800여 구를 그 아들 김맹렴, 김중렴 등에게 나눠주었는데 김중렴이 그 노비를 딸과 첩의 아들 김현 등에게 나누어 주었었다. 김중년이 죽은 뒤에 정씨가 김현 등을 미워하기 하여 전해준 문기를 없애고 고쳐서 처리하였는데 정씨가 죽자 김현이 고쳐서 처리한 문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여 관에 송사하므로 정승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한 명의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정씨가 비록 연로하다 하더라도 그 고쳐서 처리한 것이 매우 정리에 합당합니다. 또 관에 구하여 사급하였으니 박씨가 비록 승복하지 않았을지라도 신영인과 작약 등의 초사가 명백하며 또한 이치의 순한 초사는 비록 승복하지 아니할지라도 정당함에 따라 결급하는 것이 예이므로 일체 제주의 원하는 뜻에 따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그 문기를 가져오도록 하라. 내가 마땅히 다시 보겠다 하였다. 사급은 정명서를 발급합니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4일 임진 5번째 기사. 성절사 한찬의 칙서를 받들고 북경에서 돌아왔는데 칙서에 이르기를 선득 사이에 왕의 나라의 여인 한씨가 궁중에 들어와서 성실을 하게 이래 이 맞이한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근래의 병고로 인하여 소사에 명해서 장사하게 하고 국내에서 그를 내어 제사하였다. 시호를 공신이라고 고명을 주어 지난날의 노고에 보답하였으니 왕도 짐의 마음을 본받아 그 집을 후하게 돌볼 것이며 진공할 때마다 그 친족 한 사람을 보내도록 하라. 이제 제문 고명과 아울러 미오표를 온 사신에게 붙여서 가지고 돌아가게 하니 왕 보고 곧 족친에게 주어 그 광명을 영구히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고명에 이르기를 짐이 생각하건대 착한 바가 있으면 반드시 보상하고 수룩보로움이 있으면 반드시 보답하는 것은 바로 국가의 법이다. 그대 한씨는 궁중에 들어오면서부터 밤낮으로 이를 받들며 각근하고 신멸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고 나이가 많도록 수복을 누렸는데 갑자기 병을 얻어 마침내 죽게 되었으니 지난 노고의 주를 주념하여 보상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제 특별히 그대를 추증하여 공신 부인을 삼으니 그대 영혼이 있거든 공경히 받으라 하였다. 제문에 이르기를 황제는 사슬감태감 왕글을 보내어 공신 부인 한씨에게 사죄한다. 그대는 온유 경신하여 아름답고 착함이 칭찬하기에 족하며 궁중의 일을 맡아 오랫동안 공로가 드러났고 수복이 강령하여 마땅히 큰 복을 누릴 것인데 한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니 부음을 듣고는 슬퍼하고 한탄한다. 이에 특별히 공신 부인을 추종하고 관원을 보내어 유죄하며 인하여 유사에 명하여 장사하게 하였다. 살아서는 어질고 착하였으며 죽어서는 영화로운 이름을 받았다. 인생이 이와 같으면 유감이 없을 것이니 그대는 험향할지어다 하였다. 미옥표는 이러하였다. 부인 한씨는 성은 한이요 휘는 계란인데 대대로 조승국 제상의 집안이다. 고의 휘는 영정이요 비는 김씨인데 영락 경인년 4월 9일에 부인이 낳았다. 선덕 정민년에 국왕성휘가 내정에 뽑아 올려서 이제까지 57년이 되었는데 사조를 거쳐 섬겨서 시종 공경하고 삼가기를 하루와 같이 하였다. 갑자기 병이 들자 황제가 좌우 사람을 보내어 가서 보게 하고 또 내이에게 명하여 치료하게 하였으나 효력이 없이 죽으니 때는 성화 계면년 5월 18일이다. 황제가 듣고 슬퍼하며 애석해 하기를 여러 번 하여 태감 왕글을 보내어 유죄하고 백금 100만과 채단 4표리를 하사하고 쉬호를 공신으로 하여 지나간 행실을 밝게 드러내고 또 내관감 태감 손진에게 명하여 장력을 경영하게 하고 사슬감 태감 왕거 내관감 태감 우적 곡청에게 상사를 총리하게 하였으니 황태우 중궁, 안희궁 동궁이 모두 부위가 있었다. 장사는 이해 6월 21일에 하였는데 묘는 도성 서쪽 향산 언덕에 있다. 왕거 등이 조중의 사랑과 은혜가 끝까지 이처럼 거듭됨으로써 글이 없을 수 없다고 하여 묘 위에 돌에 기록하여 큰 덕을 영구히 전하게 하여 이에 행장을 갖추어 안에게 글을 쓰기를 부탁하기에
횡장을 상고해보니 부인은 성품이 유순하고 착하여 말을 망령되게 바라지 아니하고 행동에 떳떳한 법이 있으며 내 이에 하나하나 능히 알고 기억하니 모든 집사가 함께 무사로 높이 받들었다. 무릇 음례의 행사에는 반드시 나아가 질의를 받으면 거의 틀림이 없었고 결루의 공이 반드시 지시를 고하였으니 여기에 정밀함이 지극하였다. 혹시 여러 조정의 내령을 잊음이 있어서 와서 밝히기를 청하는 자가 있으면 바로 고하기를 이 같음은 선묘의 영이었고 이 같음은 영묘의 영이다 라고 하니 이런 까닭에 비너 이하가 모두 일컫기를 노로라고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여러 조정에서 하사한 것은 다 기록할 수 없고 금상에 이르러 하사한 것은 전에 비하여 더욱 고하였는데 부인이 이탁은 받으면 더욱 겸손하고 삼가하며 두려워하고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였으니 살아서는 황가의 녹을 누리고 죽어서는 거듭 은혜의 내림을 입음이 마땅하다. 유 제문에 있기를 온화하고 유순하며 공경하고 삼가서 아름답고 착함이 칭찬하기에 족하다고 하였고 고 봉사에는 공경하고 부지런하며 삼가고 세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였다는 글귀의 표장이 있었으니 어찌 지나친 칭찬이겠는가. 부인은 어질도다. 예스를 상고하건대 선왕의 덕과 교화의 성함이 안으로 규문으로부터 사해 만국에 이르니 비록 부인 여자라도 모두 조정의 교화의 융성함을 입지 아니함이 없어서 왕고와 더불어 나란히 하고 비유컨대 봄바람의 화한 기운과 같아서 간 곳마다 빛이 난다. 부인은 해동에서부터 오래 금중에 있으면서 어려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배우고 익힘이 많았으므로 아름다운 행실과 능함이 있어 같은 무리에게 존중을 받고 조중에 알려져서 살아서와 죽어서 넓은 은혜와 큰 덕을 받음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묘표에 기록함에 이에 미치니 우리 조정의 교화가 널리 사무친 것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 이로써 표한다. 2부 상서 만하는 짓다. 묘지명은 이러하였다. 성화 계면년 5월 18일 부인 한씨가 졸하였다. 이 앞서 부인의 병이 중하자 황제가 좌우 사람을 자주 보내어 가서 보게 하고 겸하여 약으로 치료하게 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죽었다. 황제가 슬퍼하고 애석해 하기를 여러 번 하고 사설감, 태감 왕글을 보내 유재한 글에 온화하고 유순하며 공경하고 삼가하여 아름답고 착함이 칭찬하기에 족하다라는 글귀가 있고 백금백만과 채단 네 표리를 하사하였으며 시호를 공신으로 내려 태감 손진에게 명하여 장력을 경영하고 태감 왕거 우적과 소감 곡청에게 상사를 총리하게 하였으며 황태후 중궁, 안희궁, 동궁이 모두 후한 부위가 있었다. 이에 6월 21일을 받아 도성 서쪽 향산 언덕에 장사했으니 부인은 영광이다. 그 생일은 영락경인년 4월 9일인데 수가 74세이다. 왕거가 장을 가지고 우에게 주며 묘지명을 지어 유택에 넣게 함으로 지한다. 부인의 휘는 계란이니 대대로 조선국 청주의 재상 집안이다. 아버지의 휘는 영정이고 어머니는 김씨이다. 선덕 정미년에 국왕 성휘가 내정에 선발해 오려서 이제 57년이 되었는데 내 조정을 거쳐 섬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게 조심하여 말을 망령되게 바라지 아니하고 행동이 떳떳함이 있으며 또 성품이 착하여 능히 여러 사람과 화목함으로 비너의 무리가 신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였다. 혹시 음리의 행사를 당하면 반드시 몰래 질문을 구하는데 부인은 말하기를 무엇이 행할 만하고 무엇이 행할 수 없다고 하며 혹시 전류의 제도가 있어서도 반드시 몰래 가르치기를 구하면 부인이 말하기를 무엇은 만들 만하고 무엇은 만들 수 없다고 하였다. 또 혹시 옛 예령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 반드시 몰래 밝히기를 청하면 부인은 말하기를 내 기억으로는 선성 뭐의 영은 이와 같고 영성의 영은 이와 같다라고 하였으니 비너 이하가 모두 비교 말하기를 여사라고 하였다. 지금 황상의 연애가 천지와 같아 무릇 넓은 하늘 밑과 땅 위에 한 지아비와 한 지엄이라도 모두 그 덕택을 입는데 하물며 부인은 궁중에서 이를 받든지 오래인데이겠는가.
그러므로 불시에 하사하는 것이 전에보다 더욱 후하였는데 부인은 더욱 조심을 더하여 마치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였다.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황가에 녹을 누였고 죽은 뒤까지 온전히 쇠하지 않았다. 부인의 고국에는 대가 거족이 있고 억만 백성이 있는데 그 안에 한번 중국에 이르러 누대 전각과 의관 문물의 성함을 보게 되면 돌아가서 자랑하기를 내가 중국의 문물을 보았다 하는데 이제 부인은 몸이 중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조정을 거쳐 섬기고 금내에 거처하면서 중원에서 보지 못한 바를 보았으며 일생이 영화롭고 귀하며 이름을 간책에 썼으니 어찌 이 같으면서도 오히려 유감이 있겠는가. 이에 명한다. 동국에 태어나서 중원으로 진출을 하였네. 천부를 공경히 섬기고 몸은 향상에 묻혔네. 부인을 추정할 아름다운 시호를 내렸으니 주는 은혜 두터움에 아름다운 덕이 길이 변하나리. 비스게 글을 새겨 세상에 전하노라. 호부상서 유우는 짓다. 명하여 위의 족축 5과 출장 도축 하나를 좌참찬 한 칠에게 붙여 주었다. 리에는 부인의 예의 또는 혼인의 예를 말한다. 결론은 실로 맺는 일이다. 비너는 빈첩이고 우는 묘지명을 지은 사람을 말한다. 이 우를 말한다. 선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4일 임진 6번째 기사 상절사 서장관 손원로가 아래기랄 지난해 12월 초 1일에 제도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소리가 천둥 같고 성문의 타구가 흔들려서 넘어지고 평지가 갈라지며 모래와 물이 솟아 나오다가 한참 뒤에 그쳤으며 사문의 성이 70여장이나 허물어지고 집이 무너져서 부상한 자가 천여 명입니다 하고 또 아래기를 태감 상명이 장주를 범하였으므로 잡아 공문하고 매를 쳐서 남쪽 지방에 유배시켰습니다. 유사가 그 집을 정몰하였는데 은이 4만 여냥 금이 4전 흑마포가 100필이며 그 먼 그릇은 다 셀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가 불의를 많이 행한 까닭으로 잡아서 나문하게 하였다가 곧 그치기를 명하고 증하게 죄를 줘 총근시켰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5일 개사 첫번째 개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정정국이 종수리 양국만 영산 등을 특별히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 서계에 이르기를 공경히 생각하건대 선궁의 상을 점치니 상스러움이 태계의 육부에 응하였고 금정의 원기를 좋아하여 홍균의 일기를 묘하게 운전하니 억만 백성이 우르르고 사이가 함께 바라봅니다. 삼가 받들어 보건대 황태자께서는 이미 하늘이 낸 상성의 자지를 받아서 조선 동궁의 자리를 갖추었으니 협찬하는 데에 어찌 사호를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왕이 올라 마땅히 만기를 맡을 것인데 사이 100만이 누가 마음이 쏠리지 아니하겠습니까? 신은 이미 동분이라고 일컬었으니 장차 황도에 나오는 해를 우러러볼 것이고 뛰고 춤추는 지극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전사 종수리 양국만과 상부 정가문을 보내어 지난해 우리의 부상 전하가 하산 순 흑마 한 필 대도 2파 단자 한 필을 절하며 바쳐서 만분의 1의 화려한 정성을 표합니다. 중추의 바람이 서늘한데 때에 따라 몸을 보중하소서 하고 또 서계에 이르기를 삼가 받들건대 선대 황태후께서 요즘 수렴 청정을 파하고 고니를 교산에 짝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여중 요순으로 우러렀으니 좋기 해외 오랑캐를 곡하게 하였는데 이미 부엄을 들인 손발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산을 보내어 토사물과 소향 5건을 올려서 삼가 애통한 뜻을 받들어 올립니다. 종출 우주의 대관은 이번에 상부사의 배로 태후의 애주를 받들어 올리는 바입니다. 황공하여 다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성궁은 옥으로 장식한 아름다운 궁을 말한다. 태계의 육부는 별 이름인데 태계는 3태의 이름인데 한 태에 2별씩 6별이며 육부는 이 6별의 부호입니다. 이 3태를 상중하로 나누는 상은 천자, 여주는 천자, 여주, 중은 제후, 공경, 하는 사서인을 뜻한다. 홍규는 천지조화를 말하고 사호는 상산사호인 동원궁, 기리계, 하황공, 농리선생을 이름인데 이들은 진 한때의 언사로서 한 고조가 여러 번 불렀으나 나오지 않았었다. 뒤에 한 고조가 태자를 바꾸려 하자 장량이 이들을 초빙하여 태자와 함께 있게 하였는데 한 고조는 자신이 불러도 오지 않던 그들이 태자와 함께 있음 보고 태자의 인망이 두터움을 알고 바꾸지 않았다는 교사이다. 200만은 모든 오랑캐를 말한다. 황태우는 정희왕후를 가리킨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5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사민 종사관 김선희 순찰사 노사신의 뜻을 가지고 왔어 아래기를 평안도 황해도 두도의 사민의 호수를 본도 관찰사가 이제까지 아래지 아니하니 신이 현재 억측으로 해아래서 뽑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예전 예의에는 변경에 옮기는 자를 운을 나누어서 들여보냈는가 하니 김선희 아래기를 신사년의 사민의 원수가 1080여 호 가운데 먼저 300호를 들여보냈습니다 하였다. 정교하기를 우선 600호로 정하라 하니 승경원에 써있는 아래기를 사민은 큰 일이므로 때대로 거행할 수 없는데 이제 만약 600호를 정한다면 백성들이 반드시 다시 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인심이 동요하여 혹시 흩어질 근심이 있으니 많은 수를 뽑아 정하였다가 때에 다다라서 가말만 하면 가마는 금만 갖지 못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나의 뜻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제 만약 많은 수를 뽑아 정하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니 우선 600호만 뽑아서 먼저 들여보내는 것이 가하다. 만약 도망쳐 흩어지는 것으로서 염려한다면 사민에 관한 일을 삼도의 백성들이 들은 지 오래인데 어찌 오늘을 기다리겠는가. 옛 땅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 나아가는 것은 비록 괴로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내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큰 일을 위해서는 작은 패단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니 이는 부득이한 일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7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춘향을 의식대로 행하였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7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사민 초정 사목을 아뢰었는데 이러하였다. 1. 변경에 옮기는 사람은 동거하는 아들, 손자, 사위, 동복, 형제를 모두 계산하여 장정이 3사람 이상으로 재산이 있는 자를 뽑아 정한다. 그 아들, 손자, 사위는 같이 살거나 따로 사는 것을 물론하고 장정을 기준하여 뽑아 정한다. 만약 장정에 미달되었으면 노비, 고공을 아울러 계산하여 뽑아 정한다. 1. 호수가 비록 변경에 옮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일자라도 같은 호적에 있고 각각 삶이요 부실하고 장정이 많은 자는 모두 뽑아 정한다. 1. 각사 이전 재원으로서 거관한 사람은 시산 조관이 아니면 예의로 모두 뽑아 정한다. 1. 변경에 옮기는 사람이 처첩 안에 공사처는 모두 호수의 정원을 들여서 들여보낸다. 만약 지나치게 남의 자녀를 점령하여 처첩으로 삼는 것은 엄히 금한다. 1. 변경에 옮기는 사람을 곳에 따라 뽑아 정하되 해당 수령으로 하여금 각각 그 부근에 접해 사는 족속과 인리, 색장, 보수에게 그 전택을 팔게 하고 행장을 단속하여 보내게 한다. 1. 피하기를 꾀하여 도망하는 자는 형표를 계구하여 각도에 행위하여 찾아내어 잡게 한다. 또 그곳 내외 족친과 결인 및 고을 안의 색장과 보수인은 서로 용언하는 법에 구애하지 말고 가동을 가두고 기한을 주어 쫓아 잡게 하며 그 부동해서 숨긴 자는 현추로 형문하며 보수인 및
재워준 주인과 허접한 호수 등은 모두 제서 유의 율로 죄를 논하고 당자는 옮겨가는 것의 영리로 정해보낸다. 그리고 허접한 호수는 변경에 옮기는 기한의 해당 여부를 물론하고 모두 전 가족을 변경으로 옮긴다. 그 자수한 자와 능히 잡아 고하는 자는 죄를 면한다. 1. 변경에 옮기는 민호 중에서 도망한 사람을 혹시 마음을 써서 쫓아 잡지 아니하거나 그 허접한 사람이 혹시 즉시 나타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추후하여 죄를 다스려서 압송할 때에 혹시 고찰을 해야게 하여 도망하게 하면 그 관리와 찰방 등은 모두 제서 유의의 율로 논단한다. 1. 변경에 옮기는 사람 가운데 양인, 천인의 분간 및 노비, 재산, 소송의 일은 그 의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차사원을 따로 정하여 기일을 한정해서 판결하게 한다. 1. 뽑아 정할 때 간사한 무리가 말을 꾸며내고 문서를 만들어서 몽롱하게 억지로 말하는 자는 즉시 추국하여 죄를 과하며 그 가운데 분을 내어 관리를 능욕하는 자는 법에 의해 결정하고 극변의 향리에 소속시켜 먼저 들여보낸다. 1. 변경에 옮기는 사람이 길을 떠날 때 아이를 낳거나 병을 얻은 사람은 해당 수령을 하여금 그 허실을 살펴서 극진하게 구휼하여 후운으로 들여보내게 하고 종운 및 길에서 아이를 낳거나 병을 얻은 자는 해당 수령과 찰방이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계문에서 구휼하고 낫기를 기다려서 발송하되 마음을 써서 구휼하지 아니하는 수령과 찰방 등은 죄를 논한다. 1. 변경에 옮기는 사람들을 들여보낼 때는 찰방이 차례로 전하여 압송하되 그 공개, 구약, 전수 등의 일을 고찰하고 만약 찰방이 연고가 있으면 수령이 대신한다. 지나가는 각 관에서 양식과 구호 약을 주지 아니하여 죽게 한 자는 수령을 제서 유의율로 논하여 영구히 서용하지 아니한다. 변경에 옮기는 사람이 재산을 운반할 때에 기묘하지 아니한 물건 외에는 원수 안에 반을 나누어서 반은 자기가 가지고 반은 연로의 각관에서 쇠마로 운반한다. 1. 변경에 옮기는 사람들이 길 위에서 짐 운반과 음식 먹이는 것이 더디고 늦다고 칭탁하여 관리를 욕하거나 또 혹은 여염집을 침략함이 있어 압력 인원에게 침략함이 있으면 암령 인원에게 엄히 금하게 하되 만일 듣지 아니하면 율에 의하여 징하게 논지하며 능히 고찰하지 못하는 인원도 아울러 논지한다. 1. 변경에 옮기는 사람들이 전에 받은 환자국의 미납은 만약 변경에 옮길 임시의 기한을 급히 정하여 징수하면 그 행장을 반드시 갖추지 못할 것이니 절반은 징수하고 그 절반은 옮긴 뒤 5년을 기다려서 시도관에게 수납해 회개하여 시행토록 한다. 1. 변경에 옮기는 사람들의 그 해의 전세는 상납을 허락하지 말고 주창에 바치기를 허락한다. 1. 변경에 옮기는 사람들을 길에서 공급하면 여러 고울이 관창의 미곡으로 쓴다. 그 마술을 먹이는 풀과 뗄나무를 이르는 곳의 여러 고울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한다. 1. 뽑아 정한 뒤에 상을 당하여 장사하지 아니한 자는 재촉해 장사하게 하고 무덤을 지키기를 원하는 자는 상을 마치고 들여보내기를 허락한다. 1. 변경에 옮기는 사람이 길을 갈 때 거짓 병을 칭탁하고 길을 늦추는 자는 논죄하고 그 병이 사실인 자는 그 호 안에 한 사람을 정하여 머물러 구하게 하며 해당 관으로 하여금 음식을 먹여 구류하게 하여 낫기를 기다려서 들여보내고 그 나머지 인구는 오래 머물기를 허락하지 말고 독촉해 들여보내게 한다. 1. 변경에 옮기는 사람의 가재와 잔물을 육로로 운반하기가 어려우면 그 사람과 마필은 육로로 가도록 허락하고 그 가재는 자원에 따라 전라도와 충청, 우도는 아산, 공세고지에서 경상도와 충청, 좌도는 충주, 검천에서 차사원을 정하여 각각 짐에 표를 붙여 물주 한 사람으로 하여금 간수하게 하여 참선 및 사선을 이용하여 싣고 만호, 수운, 판관으로 하여금 암령하여 조운하게 한다. 1. 변경에 옮기는 사람 가운데 그 노비와 재산이 넉넉하여 비록 전택을 다 팔지 아니하더라도 능히 행장을 준비할 수 있는 자는 본주인의 정원을 들어서 억지로 다 팔게 하지 말고 후일에 가져다 쓸 자산으로 한다. 남은 장정을 머물러 두기를 원하는 자는 본디 살던 곳에 그대로 살기를 허락하고 해당 관으로 하여금 보호하게 한다.
1. 공사천을 숨겨두고 부리는 사람은 발견하는 대로 즉시 들여보낸다. 1. 무릇 변경에 옮기는 일에 관하여 마음을 써서 봉행하지 아니하면 관찰사는 계문하여 시행하고 당상관 수령은 취초하고 계문하여 시행하며 산품위함이 도사, 찰방, 수음, 판관, 만호는 공신, 의친을 물론하고 그 죄상의 경중에 따라 결장하고 도로 배설하게 하며 그 가운데 사사롭게 하여 공정치 못하게 뽑아 정한 수령은 제서 유의 류율로 논죄하여 영구히 서용하지 아니하며 뽑아 정하는 데 따라 참여한 사람도 위의 율로서 논죄하여 전 가족을 변경으로 옮긴다. 1. 위의 사목은 해당 관으로 하여금 방을 내걸어서 밝게 유시하여 공백한 마을이나 골짜기라도 두루 알지 못함이 없도록 한다. 1. 문무과 출신과 의친 공신의 아들 손자 사위와 유음의 아들 손자 사위와 시산 조관 내금이 별시위 생원 진사 시사 녹사 잡가 급제의 출신과 사육은 사율원 건상감 의사의 시산 유품 이상의 관원과 갑사 파적이 팽배 대졸 응사 장사하지 아니한 상인이나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의 자손 향화인의 자손 착고 갑사 재색 장인 진상 분색 사기장 진부 원주와 각 아문 재문 가격 일수 수분 상인 내시부에 동거하는 아우와 조카 호조의 산원 70세 이상의 늙고 병든 사람의 독자와 60세 이상 16세 이하와 늙고 병든 사람의 시정, 독질인, 잔질인, 폐질인, 근장, 각, 아문, 이전, 양리마, 견마배, 각참, 수부, 악생, 향리, 역자, 공사천의 조군, 수군, 조군, 봉족, 수군, 봉족은 모두 변경에 옮기는 것을 면한다. 1. 워낙 향리는 그 나타나는 대로 즉시 들여보낸다. 1. 남의 거제, 진도 등 고을에 사는 사람은 뽑아 정하지 아니한다. 1. 관리가 사사로움을 용납한 죄를 범하여 즉시 승복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금하여 형문한다. 고공은 뭐습니다. 시산조관은 시인과 산관인데 즉 시임은 현재 배설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산관은 일정한 관직이 없고 관계만 보유하고 있는 관원을 말한다. 형표는 형상과 특징지을 만한 표이다. 계구는 자세히 열거합니다. 행위는 관사와 관사끼리 공문서를 서로 주고받음이다. 독질인은 병이 위독한 사람이고 잔질인은 병으로 쇠약한 사람이고 폐질인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 및 불구자 한 눈이 먼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 눈이 멀면 폐질인이 아니구나. 성주시로 162권 성종 15년 1월 7일에 을미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황해도의 사민 안접 사목을 아뢰었는데 이러하였다. 1. 여러 고을 빈 곳에 살만한 땅을 해당 수령으로 하여금 미리 먼저 살펴 정하게 하고 옮긴 백성의 장정수를 계산하여 참작해 헤아려 절급해서 성을 만들어 백성을 모아 마을을 이루어 살도록 한다. 1. 이 앞서 평안도 황해도에 옮긴 백성은 매호에 각각 전지 18개를 주었는데 거느린 장정의 많고 적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일체로 절급하는 것은 적당치 못하니 이제는 마땅히 인구를 계산하여 적당하게 절급할 것이다. 1. 새로 옮긴 백성은 땅에 미쳐 개간하지 못하여 생활하기가 어려우니 오래 사는 사람의 것으로 올국과 밀보리를 심으만한 쑥전을 적당하게 나눠주어서 심어 먹게 하고 2년이 지난 뒤에는 보인주니에게 돌려준다. 새로 옮긴 백성이 집을 짓는 것은 갑자기 이룩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니 해당 수령으로 하여금 미리 토 및 가가를 만들게 한다. 1. 농기는 해당 수령으로 하여금 적당한 대로 갖추어 주게 한다. 1. 농구가 없는 자는 해당 수령으로 하여금 본래 사는 사람의 농우를 주어 갈게 한다. 1. 여러 고을의 숫고 의창의 묵은 황두로서 장을 담가서 인구를 계산해 나누어 주고 5년이 지난 뒤에 본색을 회수한다. 1. 변경에 옮긴 사람이 원래 살던 본집에 남겨둔 미곡은 본관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하고 새로 이른 곳의 관의 미곡으로서 수령에 준하여 주게 한다.
내일 변경에 옮긴 사람이 원래 살던 본집에 혹시 가져올 물건이 있으면 매호에 한 사람씩 길을 계산하여 장을 내어주어 보내고 또 본관에 입문하여 독촉에 돌아오게 한다. 1. 새로 옮긴 백성은 풍토가 달라서 혹시 병이 생기면 관찰사가 심약으로 하여금 순행하여 구료해서 일찍 죽는 일이 없게 하며 죽음에 이른 자가 있으면 비록 한 살이 된 아이라 하더라도 즉시 장부에 기록하여 일찍 죽게 한 것이 많은 자는 죄를 과한다. 1. 새로 옮긴 백성이 친척과 아는 이로서 서로 의뢰할 만한 사람이 없으며 원주민과 가까이 있는 자에게 인구를 계산하여 보호를 받게 하고 농사를 지을 때나 병이 있을 때 서로 도와 보호하게 한다. 1. 변경에 옮긴 뒤에 도망한 자는 당자는 기회 제서율로 논제하고 처자는 옮긴 곳의 잔망한 각 역의 노비로 정한다. 도망한 실정을 알고 허접한 집과 유숙한 집은 장 100대를 때려 잔망한 영리를 정해 붙이고 머물러 있는 곳 수령과 해리, 권농, 이정, 결인, 도, 제서, 유의, 율로 논단하며 모두 사유전을 가리지 아니한다. 1. 옮긴 백성들은 해당 수령이 극진하게 사랑하여 보호하고 감사 도사가 순행하여 편히 사는 것을 교찰한다. 만일 혹시 편히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찰사는 계문하여 시행하고 당상관 수령은 취초하고 계문하여 죄를 과하며 산품이하 및 도사 찰방은 공신의 천을 물러나고 죄의 경중에 따라 결정하여 도로 벼슬을 하게 한다. 위의 사목을 마음을 써서 받으러 행하지 아니하는 관리는 제서 유의율로 직단한다. 숙전은 해마다 농사지어 먹는 밭이다. 토우는 움막이고 본색은 원곡이다. 장은 증명서이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7일 을미 네 번째 기사 병조의 전교하기를 평안도 황해도에 옮기는 백성은 1,500호인데 경상도 600호, 전라도 600호, 충청도 300호로서 뽑아 정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3인 안접 순찰사 이철견이와 쌀이기를 이제 평안도 황해도 두 도의 사면은 어느 도를 먼저 할 것입니까? 대저 옮기는 백성은 반드시 원주민의 부실한 사람을 의뢰해야 생업을 이룰 수 있는데 평안도 영광의 땅은 메마르고 백성이 적어 서로 의뢰할 만한 자가 없으니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강변의 땅에 마땅히 먼저 옮겨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을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는데 정창손 한 명의 심해 윤필상 홍학 노사신 이극배 윤호가 의논하기를 강변에는 경작할 만한 땅이 없고 원래 사는 사람도 생활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새로 옮기는 자이겠습니까? 세조조에 이 땅에 옮겨 살지 못하게 한 것은 이 까닭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8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도성 및 충청도 전라도에 지진이 있었다. 지진이 계속. 성종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8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이조 판사 정갈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본 벼슬을 받은 지 이미 3년이 넘었으니 정권을 오래 전담할 수 없습니다. 신이 용렬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어진 사람을 쓰는 것을 막았으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당초에 경에게 판서를 줄 때에 특별히 초자하였는데 그 뒤에 과연 그릇됨이 없었고 무리가 칭찬하니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정괄은 본래 인망이 있어 처음 이조 참판으로서 뛰어올라 판서에 제수되었는데 무리가 적합하다고 일컬었고 기상이 엄연하여 사람들이 감히 사사로움으로서 간청하지 못하였으며 판서가 된 지 3년인데 하자를 의논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였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9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알타리의 중추 이아다게 등 8사람이 내주하였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9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제주 목사 이거인이 사조하니 전교하기를 이거인은 상류가 아니니 승정원에서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10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숙기가 화살에기를 신이 오진을 두르고 져서 그 형세를 살펴보니 사람은 많고 땅은 좁은데 뗄나무할 길이 막히고 멀며 방어가 기뉴하고 괴로워서 사람들이 모두 성 안에 살기를 싫어합니다. 더욱이 근래의 흉년으로 인하여 흩어져 떠나가는 자가 상당히 많아 군액이 날마다 줄어듭니다. 전자의 오진에서 흩어져 옮기는 자를 허접한 호수는 새로 설치한 미전진으로 옮겼는데 그러자 허접한 호수들이 스스로 죄가 중함을 알고는 바로 곧 자수하여 본 곳으로 쇠안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아름다운 법입니다. 전 절도사가 이르기를 오진 사람이 오진에서 흩어져 떠나는 인구를 허접한 자를 미전진으로 옮기는 것은 마치 동쪽을 깨뜨려서 서쪽을 보태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여 허접한 호수를 옮겨 살게 하는 법을 아려 파하자 이 뒤로부터 흩어져 옮기는 자가 날마다 많고 허접하는 자는 한 사람도 자수하는 이가 없으니 아무리 극진히 쇠안한다 하더라도 흩어져 옮기는 자는 역을 피하는 것을 편히 여기고 허접한 자는 부리는 것을 이롭게 여겨 스스로 서로 안팎이 되어서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뒤로는 저는 수교에 의하여 시행하고 또 남이 진고한 것을 허락하여 능히 구하는 자가 있으면 허접한 자의 전토를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명하여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기 하니 정창소는 의논하기를 이숙기의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되 진고한 자에게 허접한 사람의 전토를 주는 것이 마땅한지의 여부는 해당 관사로 하여금 상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한 명의 연필상 노사신 이급배 윤호는 의논하기를 해당 간수로 하여금 의논의 아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소서 하고 심해는 의논하기를 이숙기의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오진 사람이 다른 도로 흩어져 옮기는 것은 근방을 엄하게 세우지 아니할 수 없으니 허접한 호수를 징계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나 만약 오진 안에서로 옮기는 것은 단지 일시의 역을 피하는 것뿐이므로 절도사와 수령이 쇠안할 수 있으며 만약 마음을 써서 어루만져 위로하고 고르게 사역하면 저절로 이런 근심이 없을 것이니 다시 과조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는데 한 명의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성교시로 161권 2권 성종 15년 1월 10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양승군 이승소의 졸기 철조하고 조제 예장을 예와 같이 하였다. 이승소의 자는 윤도이고 본가는 양승인데 즉 병조 판서 이온의 아들이다. 남에서 영덕하여 나이 13살에 입학하였는데 글을 읽을 적에 눈에 지나간 것은 문득 외웠고 모의 시험의 글을 짓는 데에 동료들이 미치지 못하였다. 눈에 비치면 다 하겠구나. 정동 모5년에 17살로서 진사 시험에 합격하였고 정묘년 봄에는 문과에 합격하여 남성과 전시에 모두 1등으로 발해하였다. 집회선 부수찬에 제수되고 가을에 또 중시에 합격하였다. 경태 경오년에 부교리에 오르고 신민년에 은교에 올랐으며 갑술년에 사헌부 장령으로 옮겼다가 세자 주하필선으로 옮겨서 집현전 직제학 세자 보덕에 올랐다. 천순 정충년에 통정대부에 올라 성균관 대사승에 제수되고 이조, 후조, 예조, 형조 등 사조의 참의를 거쳤다. 경진년에 가선대부에 올라서 예문관 제학 겸 세자 부빈객에 제수되었다. 세조가 일찍이 석도를 논하였는데 이 성소가 바른 의논을 하고 아첨하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였다. 곧 겸 충청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는데 모든 사물을 간이하게 처리하니 온도가 안연하였다. 성화 무자년에 예조 참판 겸 예문관 제학에 제수되고 신묘년에 순성 주하리 공신의 호를 하사받고 양성군에 봉해졌으며 자헌대부 예조 판세에 올라 의정부 우참천에 옮겼다. 신축년에 품계가 정한대부에 더하여 2조 형조 2조의 판서를 지내고 이민년에는 특별히 숭정대부에 더하여 의정부 주하참천에 옮겼다. 이때 이르러 졸하니 나이가 63세이다. 문간이라 시호를 하니 널리 듣고 많이 본 것을 문이라 하고 거처를 공경히 하고 행함을 간략하게 한 것을 간이라 한다. 사람됨이 천자가 온순하고 학문이 정심하여 무릇 엄양 지리 의학의 글에 밝게 통하지 아니함이었고 문장이 전하 정순하여 한 시대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성품이 청렴 간소하여 공손하고 삼가하여 드러내기를 일삼지 아니하며
금회가 쇠락하여 날마다 서사로서 스스로 즐김을 삼았다. 죽는 날에 집에 남은 재물이 없었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 승소는 풍자가 단하고 조리가 맑고 삼가서 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며 함부로 사기어 놀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그 목군자라고 일컬었다. 성품이 겸손하고 양보하여 일찍이 능함으로써 남보다 먼저 하지 아니하였다. 문장이 서거정과 더불어 이름이 맘먹었는데 서거정은 홀로 문병을 마음대로 하고 이 승소는 매양 미루어 사양하며 감히 한거하지 아니하였다. 오랫동안 경연에 있으면서 강론하고 규풍하여 도운 바가 많았다. 그러나 정사의 재주가 없어 일찍이 이조판서가 되었을 때 주일을 아랫사람에게 맡겨 전혀 가부를 말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많이 이루었으니 이것이 그 단점이다 하였다. 금회는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는 회포이다. 쇠락은 깔끔하여 마음에 끄리낌이 없습니다. 풍자는 풍채와 모양이다. 조리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이다. 문병은 학문상의 세력이다. 규풍은 경계하고 풍간함이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11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장문주 삼도위 정성 대마주 태수 종정군 귤시 입서 우경 양국장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11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승종원의 전교하기를 내가 의서를 보니 양의 간이 안지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김양경에게 이 병이 있으니 내가 시험하고자 한다. 다만 이를 위해 양을 죽일 수 없고 또한 양을 아껴서 치료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사람과 짐승의 구분은 경중이 현격하게 다르며 또 대신을 위해 병을 치료하는데 비록 양을 죽일지라도 무방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15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망제를 행하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15일 계묘 두 번째 기사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자를 보내어 대경전에 향을 올렸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15일 계묘 세 번째 기사 회령 첨절제사 정유지가 사변에 응한 일의 잘하고 잘못함을 변경기를 아는 재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이 극규는 의논하기를 신은 근래의 변장에게 하유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이 세조조에 일찍이 영안도 도사와 종사관이 되었었는데 그때 변장에게 내린 유시에 올적합이 알타리와 서로 싸우면 변장은 우리 군사를 정돈하여 성위에 버려놓고 올적합에게 말하기를 국가에서 본디 너희들을 무율하였고 알타리도 성 밑에서 가까이 살면서 편맹과 다름이 없으니 너희가 마땅히 국가의 뜻을 체득하여 서로 원수와 적이 되지 말라고 하라 하였는데 비로소 계유한 것은 알타리와 올적합으로 하여금 모두 우리에게 원망이 없게 하여 양쪽을 안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정유진은 올적합이 연내를 포위하였다는 것을 들은 뒤에 성위에 진군하여 계유하였으니 늦은 잘못은 있는 듯 하나 그 밖의 조치는 진실로 잘못한 바가 없습니다 하고 이숙기는 의논하기를 조정에서 전에 내린 유서에 야인이 비록 서로 치고 싸울지라도 우리는 군사를 정돈하고 움직이지 말고 혹시 경솔하게 나가지도 말라고 하였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정유지에게 허물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1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살마주 시레테스 국구 비전주 화성포 오도 우구수 원승 살주 이주번 우진 우주태수 등희구 일기주 대관 목산 심랑 원정 비전주 송포 지좌 일기태수 원이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대마주 태수 종점국이 특별히 직선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는데 그 석에 이르기를 이제 우리 부상 전하께서 크게 할애할 만한 일이 있는데 패백이 없어 인하여 특사 대중신 향식정 신우 위 문위 직선을 임명하여 금 45정을 보내니 매정이 42문목이며 이 가운데 원금이 2정 동이 12태복인데 면포로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대저 장사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짧고 좁은 데다가 나빠서 쓰기에 적당하지 못하니 값어치에 맞춰 정밀하고 좋으면 넓고 긴 것으로 주십시오. 변변치 못한 박물로 대도 두 자루 연초 두 필 장속 선자 30본입니다. 받아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진실로 황공함에 갖추지 못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1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소격서를 혁파할 만한가 아니한가 하니 조화승지 권근 좌부승지 이득승 등이 아뢰기를 나라의 큰일은 제사와 군사에 있는데 초제도 사전의 큰 것으로 그 유래가 오래되었으니 가볍게 없앨 수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어찌 없앨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제사는 하지 아니하면 그만이지만 하면 진실로 마땅히 전결을 해야 할 것인데 요즘도 근데 마음을 쓰지 아니하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하니 따로 교철하는 조목을 세우는 것이 어떠 하겠는가 하니 권건 등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그 일을 소중히 하기 때문에 대신을 제주로 삼고 문신을 서령 별세로 삼아 제사 때를 당하면 헌관이 여러 날 제기한 뒤에 행합니다. 그러나 따로 규검을 하는 조목을 세우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였다. 초제는 별을 향하여 지내는 제사이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16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완산부원군 이천우의 증손 이효상이 상언하기를 신의 조부 이괭이 중조부 이천우에게 죄를 지어 제사를 받들이지 못하고 그 동생 이완으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하였는데 신이 적 증손으로서 선조에게 제사를 받들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예조에서 이 의가에 아뢰기를 이제 실록에 실린 바를 보건대 이 굉의 불순 불효한 죄는 천지 용납하지 못할 바이므로 감효에 들어갈 수 없으나 이 천우는 바로 개국 원훈인데 첩의 아들이 제사를 받들어서 여러 대에 미치는 것은 적당치 못합니다. 이경은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그 손자 이효상은 죄가 없으니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명하의 영도년 이상에게 의논하기 하니 장창선 심의 홍응 윤호는 의논하기를 예조의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한 명에는 의논하기를 이경은 불의한 죄가 커서 선왕조 때에 이미 이완으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하였고 이경은 감회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이경의 손자인 이효상은 제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이괭의 죄목은 입으로 말할 수 없고 그 어미가 내침을 당하였으며 이천우가 사족의 딸에게 다시 장가들어서 아내로 삼았는데 이제 그 제사를 받드는 것은 바로 후처의 자손이니 서자손으로 논할 수 없습니다. 또 봉사하는 날이 올해인데 이제 이 효상의 호소로 인하여 고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이제 실록에 실린 말을 보건대 이경의 불효한 죄는 천지 용납할 수 없는데 태종께서 특별히 의친인 까닭에 법대로 처리하지 않았으나 그 죄가 커서 인류에 끼칠 수 없습니다. 이 원은 비록 첩의 아들일지라도 부득이하여 이천우의 제사를 받들게 하므로 이천우의 제사는 곧 이완의 자손이 마땅히 대대로 받들 것이니 이경의 자손이 가히 다툴 바가 아닙니다. 이괭의 불효함이 이와 같은데 아버지 이천우와 더불어 한 사당에서 제사를 받아 먹지 못할 것은 명백합니다. 만약 이괭의 아들 이명인이 제사를 받으면 이는 그 조부를 위해 그 아버지를 내치는 것이며 이제 이 효상이 제사를 받으면 이는 증조부를 위하여 그 할아버지를 내치는 것으로 천륜이 뒤바뀌고 정례의 근거가 없으니 적선은 비록 높고 낮은 구분이 있을지라도 죄는 불효보다 중한 것이 없는데 한며 선왕이 이미 정한 일을 이제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한 명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1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쌀이기를 대저 제사는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행할 것인데 중국 조정에서는 도사를 존중하여 그 작지를 높여서 조반에 서열하니 이는 좋게 본받을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격서는 항상 제사하는 곳이 아니나 일찍이 동구에 비를 세우고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재물이 지극히 정결하였는데 이제 제사하고 남은 음식을 보니 혹시 정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상교와 같이 법을 세워 규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소격서는 바로 노자를 제사하는 곳인데 이를 어찌 혁파할 수 없겠는가. 권건 등이 청문을 받았으니
마땅히 그 아름다운 뜻을 순종하여 힘써 찬성하여 혁파할 것인데 이제 초전은 역시 사전의 큰 것이라고 말하고 망령되게 중국 조정의 벼슬이 높은 도사의 예를 들어여서 규검하는 조목을 세우도록 청하였으니 애석하도다 하였다. 그렇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17일 을사 두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남해에 유배된 내관 김시생을 방면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19일 정미 첫번째 기사 경상도 합천 사람 정인각이 한 물건을 올렸는데 이름을 성랑간이라고 하였다. 줄기는 하이고 갈래가 많으며 갈래는 벌레가 먹은 것 같은데 물체가 단단하여 두드리면 작은 소리가 났다. 그런 게 있구나.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19일 정미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평안도 절도사의 계본에 의가의 아래기란 삼위 안에 우위, 보화토, 나하 두 추장이 나누어 통솔 하는데 전자의 중위, 이달한, 좌이, 토로, 우위, 나하의 사송인을 일찍이 이미 접대하였으니 보화토의 사송인 동자 내와 조카 사하치를 청컨대 삼위 추장의 사송인의 예의에 의하여 대접해 올려보내게 하소서 하므로 명하의 영단용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 한 명의 연필상 연호는 의논하기를 예조의 아랫바에 의하소서 하고 심현은 의논하기를 삼위 안에 이달한 토루의 사송은 이미 올라와서 하사를 받아 가지고 돌아갔으니 보화토의 사송을 접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추종을 간략하게 하여 올려보내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건주 야인이 이달한의 아들을 후하게 접대하면서부터 다투어 공이 있다고 말해서 은혜를 입기를 바라는데 삼위의 사람을 일체로 대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이 없으면서 막내에게 상전을 바라는 자는 절도사가 모름지기 분간하여 보내면 반드시 영안도의 길을 경유하게 하되 예조에서 아랫바에 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건주 두 위의 사송을 모두 이미 접대하였으니 보아토도 한 위의 추장으로서 이달한 나하와 더불어 같은 사람인데 이제 와서 관문을 두드리면 정성을 바치는 것을 그 자만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시 오거든 올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랑캐를 대하는 길은 일체 고식적으로 할 수 없고 은혜와 위엄을 겸해서 보여야 마땅하니 저들이 만약 공손하지 못한 말이 있으면 어찌 당당한 큰 나라로서 위축되어 업신여김을 받겠습니까? 최한망의 말이 지나치지 아니할 듯합니다. 그 나머지 오는 사람을 접대하는 것이 적당한지 여부는 전에 내린 유서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재상들이 어찌 국가의 일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서 의논하였겠는가. 나의 생각으로는 삼위 추장으로서 사송인을 국가에서 이미 접대하였는데 우이만 어찌하여 두 추장이 있으며 또 따로 사람을 보내어 오고자 하는가. 위에 추장이 있는 것은 마치 나라에 임금이 있는 것과 같은데 둘이 있을 수 없다. 혹시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변장으로 하여금 이 뜻을 말하게 하여 그 의도를 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그것을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정창성 홍응은 의논하기를 한위는 도추장이 있는 것의 진위를 변장으로 하여금 반복해 신문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한 명의 심의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성상의 정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건조 도덕은 모두 중국 조정에서 명한 것이니 반드시 한위의 두 사람 명하여 도덕으로 삼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 보하타와 나하 두 사람은 한위의 난으로 통솔하니 누가 중국 조정에서 명한 것이고 누가 자기들 중에서 추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나 생각하건대 반드시 두 사람은 한위 가운데 호강이 되어 여러 사람이 추대하고 복종하기 때문에 대개 추장으로 일컬고 있지만 그 실상은 반드시 한 사람이 임명을 받아 주장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신이 전일에 의논할 때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제 성상이 정교를 들으니 진실로 사이에 합당합니다. 신이 일찍이 듣건대 나하는 용력이 있으므로 황제가 인을 하사하여 무리를 통솔하게 하였다고 하나 확실하게 그러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예조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내 뜻으로서 절도사에게 유시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2권 성종
15년 1월 2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상당봉은 한 명에게 와서 아뢰기를 신이 세조조에 있을 때 일찍이 성을 쌓는 일을 맡았었는데 경자년에는 흉년으로 인하여 그쳤습니다. 신의 생각으로 성보는 진시로 마땅히 때에 따라 수축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3인 순찰사 노사신으로 하여금 주현의 성부를 아울러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이 말이 매우 마땅하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강원도 영서 땅은 모두 비어 있으므로 조종조에서 하삼도의 백성을 옮겨서 채웠었는데 근데 그 백성이 모두 도망하여 본토로 돌아왔다고 하니 이제 사민할 때를 당하여 모두 수양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말이 또한 옳다. 해당 간사로 하여금 의논에 아뢰게 하라 하였다.